경매로 망하고 경매로 일어선 여자, 곽복선의 경매집사. 안녕하세요. 경매집사 곽복선입니다. 네, 오늘은 경매집사 3부로 제 이제 오산 코스모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3부로 나눠가지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모 상가는요, 저한테는 가장 애틋하고 가장 최애 정말 손에 놓을 수 없는 상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바라만 봐도 쳐다만 봐도 흐뭇한 상가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상가를 어떻게 매입하게 됐는지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 정말 경매 경자도 몰랐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야기와 그다음에 2부는 이 물건이 공실이 좀 꽤 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공실 이야기. 공실일 때 대표님이 쫓아 내려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임대를 놨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014년도 15년도가 대표님이 저희가 이제 지사장들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한 명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키울 마음도 없지만요. 그 당시에는 뭐 유명한 수원지사, 뭐 성남지사, 그 다음에 또 대구, 대전, 부산, 그 다음에 인천, 이런 지사장들이 가장 많던 시절입니다. 대구까지, 대구도 있네요. 시절입니다. 그때, 대표님이 물건을 고르고 지사장들을 좀 투자하고 경매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공매 물건이었어요. 공매 물건들을 여러 개를 가져와가지고 지사장들은 막 물건을 매입하게 줬던 그 시기입니다. 그 지사장들한테 베풀었지만 배신을 당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는 이제 상가 이름은 이제 코스모 상가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매 물건입니다. 공매 물건. 제가 협회에 들어온 지가 2014년도 한 3월달 이 정도 될 거예요. 3월달 정도 될 거예요. 3월달에서 이 물건을 매입을 한 거는 6월달 5월 30일 날 2014년도 5월 30일 날 계약서를 썼고, 그랬으니까 한 3, 4개월 만에 제가 요 상가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협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경매 경자도 몰랐습니다. 정말 기억자도 몰랐어요. 경매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경매 회사가 TV에서 나오는 뭐 그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협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신용 불량까지 갔었고, 집도 없었고 절도 없었고, 주머니에 돈 30만 원이 있으면 만 원이 있었던 거고, 아예 없던 시절이었어요. 아예 그냥 거지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자랑을 하나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용기를 냈어요. 뭐를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뭘 하면 되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이쪽 방향으로 생각이 흘렀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딱 망해보고 나니까, 신용불량 당하고 뭐 경매 딱 당해보니까 어떤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막막하죠. 막막한데, 막막하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나한테 도움을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본인입니다. 본인이 용기를 내고 본인이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옆에서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줘도 되겠다. 저 사람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다. 도와줘도 돈을 안 떼이겠다. 도와줘서 돈을 떼여도 또 떼인 돈이 후회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어느 누가 이렇게 빌려달라고 했었을 때 이 돈이 보통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떼일 걸 예상하고 그냥 돈을 필요한 만큼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금액 막 100만 원만 이렇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었을 때 1,000만 원을 빌려줘도 설령 저 1,000만 원을 어떠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못 갚는다고 해도 저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주는 거는 그 본인의 행동에서 그게 나온다고 봐요. 그 사람이 에너지가 있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앞을 향해 가고자 하면 상대방도 돈을 까먹어도 도와줄 용기가 나는데, 사람이 시무룩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하거나 이러면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왜? 그 단돈, 작은 돈 10만 원이든 만 원짜리 그거라도 버릴 돈이라는 게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까먹어도 까먹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으면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냥 날리는 거, 그냥 버리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고 앞을 향해 노력하다 보면 그 에너지 때문에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가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꼈었는데요. 제가 그 14년도 봄에 한 3, 4월쯤에 입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막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경매 회사에 오니까 그때 막 컨설팅도 엄청 활성화되고, 대표님은 그때 최고위 과정 수업, 그 다음에 권리 분석반 수업, 뭐 기초반 수업으로 그 매일매일 수업이 있어가지고 매일 바쁘셨어요. 거저 퇴근 시간이 수업 끝나고 나면 밤 10시 이렇게 퇴근을 하셨던 시절인데요. 근데 그런 교육생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산다, 보기 좋다, 경매한사 저렇게 공부하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머니 돈이 좀 많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저도 문제 모르니까. 그러면서 저도 꿈을 꿨어요.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어떻게 세상을 너무 모르다 보니 부동산을 사야 될 시기에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빚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무런 용기를 안 내다 보니까 오늘이 오늘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저는 30대, 40대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떠한 일이 저한테 주어진다 하면 그때는 또 까먹을지언정 이제는 용기 있게 한번 도전해 보리라. 왜? 망해서 밑바닥에 와보니 그냥 한번 해봤는데 내가 또 망한들 그래봤자 이 자리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나름 배짱 이런 게 생겼어요. 웃기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래, 이 생활이 이게 맞아 밑바닥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갈 일만 있지. 내가 어떤 걸 투자해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망한들 현재 이 모습이겠지라는 요런 배짱. 대단하죠, 갑복선이,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빌라 집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상가를 투자하고 부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대표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이제 지사장들이 2014년도부터 이제 지사의 모델을 꿈꿨고, 그다음에 그때 지사가 한 몇 개가 이제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광주지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지사가 있었고, 초창기니까요. 2014년도니까 인천지사가 있었고, 부산지사가 있었나? 대전지사가 있었네요. 대전지사가 이제 있었고, 이러던 시절입니다. 이때 지사장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이제 물건을 지사장들로 이제 지사 회사에, 저희 협회에 지사로 들어왔으니 그 사람들도 이게 이제 직장이잖아요. 직장 교육생들이 이제 많이 유입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수익 모델을 만들어주고, 이런 수익 모델이 자신감이 붙어서
그 교육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대표님이 야, 경매 물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물건을 내가 골랐으니까 투자할 사람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인천지사하고 광주지사하고 막 이렇게 투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단, 오산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동안 다른 물건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보통 뭐 상가 물건이 보통은 2억대, 3억대, 4억대 이렇게 작은 상가라도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8년 가까이 공실로 있다 보니까 신탁회사에서 다올신탁인가? 다올신탁에서 경기상호 신용저축으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매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한 7년간을 그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공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내 대표님이 오산 상가를 딱 가져왔는데 이렇게 제가 마침 그때 직원들이 대표님이 지시하에 가서 물건에 대해서 시조사를 해갖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해갖고 왔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애들 이렇게 갖고 온 거 이렇게 물건 보니까 야, 물건 조사해온 거 좀 가까봐.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볼 줄도 모르는데 그냥 호기심에 야, 물건 조사한 거 한번 가까봐. 나도 한번 구경 좀 하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가까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가격대가 8,800만 원인 거예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8,800만 원? 상가를 8,8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어요. 야, 상가를 이렇게도 살 수 있는구나. 8,800이면은 내가 2억대, 3억대, 4억대 돼야 뭐 조만한 상가를 하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8천만 원대면은 저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8,800이면은 그때 입찰 보증금이 우리가 10%잖아요. 그래서 880만 원. 저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10%만 있다고 이렇게 주워 들은 거죠. 10%만 있다고 얘기하니까 10% 880만 원이면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 이게 얼마나 깡무식합니까? 대출 끼고 거기에 잔금도 있고 취등록세도 있는데 그냥 몰라요. 그냥 몰라요. 무식하니까 배짱도 생겼나 봐요. 8,800 그래. 880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하면서 나도 저건 상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며 이게 이제 꿈만 막 꾸고 있던 시기에 대표님이 그날 강남에 있는 곳에 가셔서 우리 광주지사의 우리 김재희 평택의 물건을 계약을 이제 하고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이제 계약하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우선은 그 물건 가까봐, 이렇게 직원들한테 했었을 때, 이게 이제 직원들이 딱 들어갔을 때,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직원들은 다 나가고, 그때 오산 코스모 타워가 7층 상가인데, 4층에 4개 호수, 그 다음에 3층에 1개 호수, 총 5개가 이제 공매권으로 딱 나온 거예요. 이 건은 수의 계약이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거, 수의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입찰을 봐가지고 얼마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가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수의 계약이었는데,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대표님한테 얘기했어요. 대표님, 그거 상가 저도 하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대표님의 표정이 아이고 완전 그지가 돈도 하나 없으면서 이제 협회에 들어와가지고 직장생활 한 4개월 차 되는 나이 먹은 아줌마가 저도 그런 상가 하면 안 돼요? 하나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대표님이 벙짜 하는 거야. 야, 네가 어떻게 이런 물건을 좀 쳐다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친화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제 성격 좋잖아요. 그죠? 이게 목소리 들으면 에너지가 나오듯이 우리 많은 교육생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저하고 대화하고 나면 에너지가 나온대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사님은 그렇게 힘든 생활을, 그러니까 아까 망했으니까 힘든 생활을 겪었는데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존경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제 이제 성격.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나요? 결국은 나를 이렇게 세울 사람은 나 자신뿐이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또박또박 걸어가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네, 도와주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살고 성격도 좋고 밝고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런 말을 탁 던졌을 때 대표님이 벙쪄하셨지만 대표님이 복선 씨도 이거 그러면 하나 할래?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평수가 402호 같은 경우에는 한 50평 정도 됐고요. 402호 403호는 실평수가 한 25평 정도 됐고, 그 다음에 404호 가장 넓은 거는 한 60평 정도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의 수준에 맞게 작은 상가, 근데 사실은 작은 상가가 사실은 알짜배기입니다. 그래서 8,800에 이제 해서 대표님이 이제 그날 물건을 조사해보고 너무 물건이 이제 그 보고 들어온 거 파악해 보니까 너무 괜찮은 물건이니까 그날 바로 계약을 하자 하시더라고요. 계약한다는 건 저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경기상호 신용저축하고 다이렉트 전화를 해서 이 물건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하니까, 거기에 경기상호저축에서는 7년 만에 온 공실이었다가 7년 만에 온 진짜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계약할 의사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내일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합시다, 아니면 일정을 언제 계속 미팅을 잡고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도 7년 만에 온 손님이니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노적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적을 하고, 여기서도 낙찰 매입하겠다고 딱 하니까 경기상호저축에서도 이참에 이 사람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딱 했나 봐요. 그날 얘기가 오늘 계약금을 입금시키세요라고 딱 하더라고요. 그날 얘기 된 날. 그래야지만 이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건이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낮에 이렇게 그죠, 그날 요 한 2-3시쯤 됐으니까 아침에 물건을 보고 오후에 대표님 들어오시자마자 물건을 저도 하나 하면 안 될까요?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상호저축에 전화하니까 오늘 계약금 입금시키면 계약이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발등에 이제 불 떨어졌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누가 또 내일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보고 또 계약을 할 수 있으니 그냥 오늘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계약금 입금시키기로. 그러니까 저는 880만 원이 계약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날 대표님이 그때 물건을 2개 하시고, 그다음에 저가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에 인천지사가 있었고, 인천지사에 하고, 우리 또 교육생 하나, 우리 교육생 중에 또 이제 대표님께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또 이 친구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대표님 저 총 네 명이 이제 입찰을 이제 그 물건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날 대표님이 복선 씨 일단 회사에서 있는 돈으로 돈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대표님의 그 믿음직한 하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이런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대표님이 내가 계약금을 먼저 줄 테니까 일단은 빨리 입금을 내가 일단 빌려줄 테니까 입금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감동은 잊지를 못하겠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입금을 했고 그 당시 다른 사람 것도 대표님이 돈을 보태줘 가지고 우선 계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좀 저희 대표님 대단하시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도와주려고 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경매 교육도 스파레주 공부를 해라. 돈 650의 교육비를 내고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 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그 카페에 보면은 카페 A 이름에 그 칠판 위에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본전 찾자예요. 본전 찾자. 본전. 내가 경매 공부를 했으면 본전을 찾아라. 열심히 공부해서 네 본전 찾아가지고 경매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이게 본전 찾자. 왜 투자해놓고 공부 시작을 해놓고 공부를 안 하냐. 왜 헛돈을 내비냐는 주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상가를 일단은 계약을 걸었습니다. 자, 상가에 이제 계약을 걸고 나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880만 원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가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를 쓰러 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이미 가계약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880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 그 순간에도 잔금은 얼마가 들어갈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880만 원이 최우선이었어요. 제 통장을 뒤지니까 그동안 직장생활 좀 다녀가지고 모아놓은 돈 한 300, 400, 3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한 300이라고 치면은 880, 900만 원을 잡아야 되니까 한 300 빼고 나면은 그죠? 600만 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 돈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고민을 하기 전에 집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이들 딱 앉혀놓고 그 당시에 우리 큰 아이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되었고 둘째도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는 2학년이라고 치고 그때 아이들을 앉혀놓고 우리도 상가 한번 해보자. 상가 한번 해보자. 상가가 우리가 880만 원만 있으면 상가를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애들이 뭔 상가가 880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매는 그런가 봐. 일단 880만 원이 있으면 되는데 엄마는 돈이 요것뿐이 없어. 이 돈을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대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를 한번 못 대주고 애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우리 그 큰아이가 엄마 나 300만 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 네가 300만 원이 어디서 났어? 이렇게 했더니 알바에서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게 속된 말인데 집구석이 망하니까 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알바 해가지고 열심히 모았지. 집에다 얘기하면 다 날아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3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00만 원을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빛이 제가 읽었을 우리 딸내미의 눈빛은 어떤 거였냐면은 엄마는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저게 실패 투자를 해도 저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 투자를 해서 지 돈 300만 원이 날아간다고 해도 엄마한테 돈을 주는 거는
그렇게 후회할 일은 아니야 라는 약간의 그런 표정으로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큰딸의 300만 원 정도, 이제 600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죠? 이제 900만 원, 880이니까 이제 9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600만 원은 이제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있어. 야,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 신용불량이었어서 돈이 하나도 어디 빌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카드라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성현인데, 성현이 통장에 돈 한 4,500 정도 있어. 일단 빼서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돈은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걔 애들 과외해가지고 모아놓은 꼬물천 돈은 있는데 그게 은큼해가지고 통장이 하나는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통장이 있고 아예 하나는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학교에서 해외로 잠깐 연수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한테 보여주는 통장에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 언니한테 부탁을 해서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지 비밀 통장을 오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 티켓팅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말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돈이 이제 필요하고 우리 상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을 뺏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작은 딸하고 이제 시장을 갔다가 걸어오면서 너 통장에 돈 좀 모아놓은 거 있다면서? 그랬더니 그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상가를 하나 사서 우리도 좀 있는 듯이 보란 듯이 좀 살아보자. 우리 상가 하나 사보자. 야 880이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 정도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줘 가지고 저한테 돈을 줬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표님한테 일단은 갚고 일단은 이제 갚았습니다. 갚아야 그 다음에 또 신용이 생기니까 이제 갚았습니다. 갚고 이제 그 물건을 이제 그 경기 상호저축이 동대 입구 그쪽에 있어가지고 대표님하고 이제 계약서로 쓰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 대표님 그다음에 그 인천지사 그다음에 우리 교육생이었던 김 땡땡 지금은 이제 저희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름을 밝히기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가가지고 제가 경기 상호저축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 속에서 훅 밀려와요. 이 물건으로 제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피땀이 그 어린 물건이잖아요. 그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해가지고 용돈 하나도 못 준 상황에서 알바해가지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팍팍팍 긁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물건을 생각하면은 정말 애틋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물건을 계약은 제가 제 앞으로 못했어요. 제 앞으로는 제가 신용이 안 좋아가지고 대출도 안 나오고 이래서 그 대학생인 딸 큰애 이름으로 상가를 이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흘렀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계약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부에서는 이제 공실 이야기, 임대 났던 이야기 요걸 하고 4부에서는 지사장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